자, 2번 뇌신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신경 중에서 순수하게 감각신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뇌신경 이렇게 보면 자, 왼쪽이 감각이었고 오른쪽이 이제 운동이었죠. 그래서 감각, 운동 이렇게 있었고 1, 2, 8번이라고 했죠. 운동은 3, 4, 6, 11, 12였고 이제 혼합 감각과 운동이 있는 혼합신경은 5명의 친구가 모여서 10명이 됐다. 5, 7, 9, 10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먼저 1번 후각신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각신경은 대부분의 감각은 시상을 지나가지만 후각신경은 시상을 경유하지 않는 감각신경입니다. 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자, 시상이 있고 대부분의 감각은 시상을 경유하죠. 시상을 지나가죠. 그런데 이제 후각을 느끼는 후각신경은 시상을 지나가지 않고 바로 관자엽 속에 후각 겉질로 바로 갑니다. 후각신경이 바로 거치지 않고 관자엽 속으로 이렇게 바로 들어갑니다. 시상을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후각은 둘레계통하고 관련돼 있죠. 둘레계통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레계통에 HOME 이렇게 홈이 있었죠. 이 중에 올팩션 이게 후각신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상을 지나가지 않는 감각신경이고 가장 예민합니다. 가장 예민하다는 말은 바로 다이렉트로 관자엽의 후각 겉질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가장 예민하고 또 가장 피로하다는 말은 감각 수능이 굉장히 빠릅니다. 처음에 특정한 냄새를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맡게 되면 처음에는 예민하니까 강하게 느끼지만 이제 자극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민감도가 감소해서 감각이 무뎌지는 이런 것들을 감각 수능 또는 피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주요 경로를 보면 이제 후각신경은 벌집뼈의 채판, 즉 벌집뼈의 채판 구멍을 통해서 후각신경이 지나가죠.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코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이 벌집뼈에 채판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채판 구멍이 있죠. 여기에 이제 후각에는 수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후각 망울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후각신경이 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자, 이게 후각신경입니다. 채판, 벌집뼈의 채판 구멍을 통해서 지나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후각신경 말단에는 이렇게 수용기가 있죠. 수용기. 그래서 코 속에서 이렇게 수용기를 통해서 이 냄새가 후각 망울까지 전도됩니다. 이게 망울 모양처럼 생겨서 이거를 후각 망울이라고 하고 이 후각 망울 안에는 후각을 담당하는 이런 세포가 있겠죠. 자, 이 세포가 시냅스를 해서 이렇게 후각로를 통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후각 겉질로 바로 가겠죠. 자, 관자엽의 후각 겉질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자, 이 채판은 벌집뼈에 해당합니다. 벌집뼈의 채판 구멍을 통해서 후각신경이 들어가서 후각망울에 있는 승모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런 승모세포하고 시냅스를 해가지고 바로 후각로를 통해서 이제 후각 겉질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이제 머리뼈 공부할 때 이렇게 가로면으로 절단하면 이쪽이 앞면, 이쪽이 뒷면. 자, 이쪽이 코가 있겠죠. 이렇게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3등분으로 이렇게 하면 자, 이쪽에는 이제
구멍이 있는데 뒤통수뼈에 구멍이 이렇게 있죠. 구멍이 있고요. 자, 이 앞쪽에는 이제 벌집뼈가 있습니다. 이쪽이 벌집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벌집뼈가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구멍이 마치 채판 모양처럼 생겨서 자, 이거를 채판이라고 하고 여기 구멍을 채판 구멍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비뼈가 이렇게 있죠. 이 채판 구멍을 통해서 후각신경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후각신경이. 그래서 벌집 냄새, 이렇게 꿀냄새라고 여러분들이 후각신경이 지나간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128에서 2번 시각신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신경은 이제 시상을 지나가는데 가쪽 무릎체를 경유한다라고 했죠. 시각, 이제 눈은 가쪽에 있기 때문에 가쪽 무릎체를 지나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해서 외우시면 되겠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시상에는 이렇게 가쪽에 무릎 모양처럼 생긴 무릎체가 있고, 또 안쪽에 무릎체가 있죠. 이렇게 시각, 신경은 이렇게 시상의 가쪽 무릎체를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시냅스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신경세포체하고 시상에 있는 가쪽 무릎체에 있는 신경세포체하고 시냅스를 해가지고 뒤통수엽에 있는 1차 시각거칠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1차 시각거칠로 뒤통수엽으로 투사가 되고 또 일부는 중간내 위둔독으로 갑니다. 이제 중간내가 이렇게 있죠? 중간내가 있는데 중간내 뒤쪽에 동그란 둔덕이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위쪽이 위둔덕에 해당하죠. 자, 뒤에서 이렇게 중간내를 보면 자, 이렇게 중간내 보면 이제 위둔덕이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2개씩 있습니다. 이 위둔덕이 바로 시각 정보가 지나간다겠죠? 그래서 일부는 중간내에 위둔덕으로 간다. 자, 이 말은 여기서 가쪽 무릎체를 시냅스하기 전에 이렇게 바로 위둔덕으로 가가지고 위둔덕에서 이렇게 신경세포체하고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1차 시각거칠로 가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시각 정보를 인식하지만 이렇게 위둔덕으로 가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시각 정보를 인식해서 이제 반사적으로 이렇게 고개나 머리를 돌리는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주요 경로는 시각신경은 이제 시각신경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이 부분의 시각신경관은 이제 나비뼈에 있었죠. 머리뼈를 이제 가로면으로 절단하면 이제 나비뼈는 이제 이 중간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작은 날개 이렇게 있고 큰 날개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 동그란 구멍과 타원 구멍, 원형 구멍과 타원 구멍이 있고 이제 나비 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시각신경관이었죠. 이 시각신경관에 시각신경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관이라고 하니까 시각신경이 이쪽에 시각신경 교차가 이루어집니다. 시각로를 통해서 시상의 가쪽 무릎체로 갑니다. 시상의 가쪽 무릎체로 이렇게 가고 중간내 위둔독으로 간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전도로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안구가 있고 안구가 지나가는 경로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시상에 가쪽 무릎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를 이렇게 보면
시상의 가쪽 무릎체에서 시각신경이 지나가죠. 이렇게 안쪽 무릎체가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부분이 가쪽 무릎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있겠죠. 안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 단면으로 이렇게 봐서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자, 위에서 본 모습이면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이제 1차 시각 겉질이 있겠죠. 뒤통수 옆에 있는 1차 시각 겉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내도 이렇게 있겠죠. 중간내에 위둔덕, 아래둔덕이 있는데 위둔덕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중간내 위둔덕이 이렇게 있다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중간내에 해당하죠. 자, 이렇게 먼저 그림을 그려보시고 시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시야라는 것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이쪽이 좌측 시야를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오른쪽 눈에 이제 좌측이고 왼쪽 눈에 좌측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눈에 이제 우측 이 부분 시야와 자, 오른쪽 눈에 우측 이렇게 시야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우측 시야가 되겠죠? 시야가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망막이 되겠습니다. 자, 망막에 상이 이렇게 맺히고 이 망막에는 이런 시각신경 세포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을 우리는 코 쪽이라고 부릅니다. 코 쪽. 코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쪽을 코 쪽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쪽은 귀 쪽에 해당하죠. 귀가 이렇게 있죠. 귀 쪽이고 관자뼈 쪽에 위치해 있어서 이쪽을 관자 쪽 또는 귀 쪽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는 이렇게 망막의 안쪽에 맺히게 됩니다.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는 망막의 안쪽에 이렇게 맺혀서 여기에 있는 시각신경 세포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교차해 가지고 반대쪽에 가쪽 무릎체로 정보가 가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교차를 해 가지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는 교차를 한다고 해 가지고 시각신경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부분을 우리는 시각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코 쪽에 들어온 정보는 이렇게 가 쪽으로 가가지고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교차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코 쪽에 있는 정보도 이렇게 가 쪽으로 가가지고 신경세포와 감지를 한 다음에 이렇게 가쪽 무릎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에 코 쪽으로 들어온 정보와 오른쪽에 코 쪽으로 들어온 정보는 교차하지 않고 들어가고 왼쪽에 관자 쪽에서 들어온 정보와 오른쪽에 관자 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교차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쪽 무릎체에 신경세포체들이 있겠죠? 신경핵이니까요. 신경세포체들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차 시각껍질로 이렇게 들어가서 1차 시각껍질에서 이제 이 정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일부 정보들은 이렇게 위둔덕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위둔덕에 있는 신경세포체하고 시냅스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위둔덕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왼쪽 시야에 이쪽에 손상을 받으면 당연히 왼쪽 눈에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블러킹이 돼서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안구에 있는 정보들이 이제 볼 수가 없게 되고요. 오른쪽은 볼 수가 있겠죠. 살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이쪽이 손상을 받으니까 이쪽에 교차한 이 부분이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 관자 쪽에 있는 들어온 정보가 블러킹이 되니까 이쪽 정보를 못 보겠죠. 그래서 이쪽 정보를 못 보게 되고요. 자, 또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관자 쪽에 들어온, 오른쪽 눈은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들이 이렇게 교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쪽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쪽을 볼 수가 없게 되니까 양쪽에 관자 쪽에 반맹증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반맹증이 있고요. 이제 이쪽이 손상을 받게 되면, 자, 이쪽에 있는 정보를 못 보니까 코 쪽에 있는 정보를 못 보겠죠. 코 쪽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블러킹이 되니까 왼쪽에는 코 쪽에 있는 정보를 못 보게 되는 거고요. 관자 쪽, 오른쪽 눈은 관자 쪽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교차를 해서 이쪽에 차단이 되니까 이쪽에 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른쪽 눈은 관자 쪽에 있는 정보를 못 보니까 동측, 같은 측의 반맹증이 생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에 이렇게 있겠죠. 시상에 이제 가쪽 무릎체와 안쪽 무릎체가 있는데 가쪽 무릎체 이렇게 해당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있겠죠. 이거를 가로면으로 절단해 가지고 보는 겁니다. 가로면으로 절단해서 보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위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 오른쪽 눈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왼쪽 오른쪽 눈이 있고, 자, 이 부분이 이제 망이 맺히는 망막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 오른쪽 망이 맺히는 망막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망막에 이제 그 시각신경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래서 시각신경이 망막에서 이렇게 맺혀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어떤 시각신경은 이렇게 교차해서 들어가죠. 교차해서 들어가고, 이제 어떤 신경은 교차하지 않고 바로 가쪽, 시상에 있는 가쪽 무릎체로 들어가죠. 교차를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게 있고 교차하면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교차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시각 교차라고 부릅니다. 시각신경이 교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시각신경이 교차하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을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신경로에서 시각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각로라고 하고 이곳을 시각신경이 교차하는 곳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상에 있는 가쪽 무릎체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그림에서는 좀 빠졌지만, 자, 이 안쪽에, 자, 여기에 중간내 위둔덕, 아래둔덕 이렇게 해서 위둔덕을 지나가는 경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중간내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요. 중간내는 우리가 예전에 그렸듯이 토끼 이렇게 귀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토끼 얼굴도 그려주고요. 자, 토끼 입도 그려주고, 토끼 눈이 빨갰었죠? 토끼 눈이 빨갰으니까 충혈된 눈도 그려주고, 그리고 중간내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검정색이 있었고, 흑색질이 있었고, 적색액이 있었죠? 여기가 이제 흑색질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 부분이 뒤쪽에는 위둔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위둔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가쪽 무릎체로 가기 전에 이 정보들이 이렇게 위둔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겠죠? 일부는 이렇게 중간내 위둔덕으로 가고, 자, 대부분은 가쪽 무릎체로 시냅스를 해가지고 바로 이제 1차 시각 겉질, 뒤통수엽에 있는 1차 시각 겉질로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때 우리가 시야가 있는데요. 이 시야가, 자, 이쪽에 이제 왼쪽 눈에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면, 자, 이게 코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코 쪽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코 쪽. 이쪽은 이제 관자뼈가 가 쪽에 있죠. 가 쪽에 있기 때문에 관자 쪽 또는 귀 쪽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관자 쪽 또는 귀 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관자 쪽에서 들어간 정보는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안구의 이제 안쪽, 망막 쪽으로 가서 망막에 있는 시각신경과 시냅스를 해서 바로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있는 이 관자 쪽에 있는 시야에 있는 정보는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망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시각신경과 시냅스를 한 다음에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교차해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코 쪽에서 들어온 정보는 가 쪽으로 들어가서 가 쪽에 있는 시각신경과 이렇게 시냅스를 한 다음에 교차하지 않고 바로 가 쪽 무릎체로 가게 됩니다. 코 쪽에 있는 것은 가 쪽으로 가가지고 교차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지 시야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복잡하면 오른쪽을 한번 보면요. 눈의 왼쪽에 비친 빛이라겠죠. 왼쪽에 비친 빛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비치니까 시야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왼쪽에서 비치니까 이 정보들이 이렇게 자, 이쪽에 왼쪽에 있는 부분과 오른쪽에도 왼쪽에 있는 부분들이 정보가 들어오면 이제 반대쪽으로 교차해서 안쪽으로 망막에 있는 시각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는 교차해서 반대쪽으로 들어가고 이제 오른쪽 눈의 왼쪽은 이제 이렇게 교차해서 가 쪽에 있는 망막 신경세포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교차하지 않고 들어가죠. 이렇게 교차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상에 있는 가 쪽 무릎체와 시냅스를 한 다음에 시각 부채살, 즉 축삭, 이 축삭들이 부채살 모양처럼 가서 시각 겉질로 이렇게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일자 시각 겉질과 시야 장애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쪽에 장애가 생겼다고 예를 들어보면 이쪽에 있는 시각신경이 손상을 받으면 왼쪽에 있는 이 코 쪽에 있는 정보와 관자 쪽에 있는 정보 모두 볼 수가 없겠죠? 차단되니까요. 그래서 레프트 쪽에 시야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한쪽 눈이 실명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 쪽에 눈이 차단되니까 이 정보가 블러킹이 되겠죠. 자, B번이 이렇게 손상을 받았다고 본다면 이 B 쪽의 시각 교차는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하고 양쪽의 관자 쪽에 들어온 정보들이 교차를 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관자 쪽에 있는 정보들이 블러킹이 돼서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왼쪽 눈도 이 관자 쪽에 시야 장애가 생기고 오른쪽 눈도 관자 쪽에 시야 장애가 생기겠죠. 관자 쪽에 있는 정보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교차를 하기 때문에 자, 이쪽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차단이 되니까요. 손상으로 인해서. 자, 이쪽 시각로, 왼쪽에 있는 시각로가 문제가 생긴다고 봅시다. 왼쪽에 있는 시각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코 쪽에 있는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서 교차하지 않고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이쪽이 블러킹이 되죠. 그래서 코 쪽에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관자 쪽에 있는 정보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망막과 시냅스를 해서 교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자 쪽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신경로가 조금 복잡한데 이게 안쪽에서 들어온 것들은 교차해서 들어간다. 이것만 알면 시야 장애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쪽 B번과 같은 이러한 시야 장애를 양관자 반맹증이라고 합니다. 양쪽 관자 쪽을 볼 수 없다 해서 양관자 반맹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왼쪽에 이러한 시각로가 손상을 받을 때는 동측성 반맹증이라고 합니다. 같은 측을 이게 동측,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쪽 시각로가 손상 이제 받으면 왼쪽이 되겠죠. 그래서 동측성 반맹증, 동측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 2, 8 중에 이제 8번, 이제 속기신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왜 속기신경이다면요. 이제 귀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바깥 귀입니다. 자, 바깥 귀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중간 귀라고 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속귀라고 합니다. 속귀라고 하고요. 자, 중간 귀에는 이렇게 고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막. 자, 이 속귀 안에는 안뜰 기관과 반고리관이 이렇게 있고 달팽이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을 안뜰, 여기는 반고리관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반고리관과 안뜰 이 부분이 평형감각을 담당하고요. 달팽이관 안에 이제 청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뜰에 이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안뜰 신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달팽이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신경이 이렇게 있겠죠. 자, 이 신경을 우리는 달팽이 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안뜰 신경과 달팽이 신경이 바로 속귀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신경을 합쳐서 우리는 속귀 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안뜰 달팽이 신경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속귀 신경을. 자, 이게 8번 속귀 신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귀 신경을 공부할 때는 달팽이 신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제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 안뜰 신경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달팽이 신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달팽이 신경은 중간내의 아래둔덕과 연결이 되고 시상의 안쪽 무릎체를 경유해서 1차 청각 겉질로 가게 됩니다. 자, 뇌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요. 자, 여기에 시상이 이렇게 있고 시상에는 안쪽 무릎체하고 가쪽 무릎체가 있었죠? 중간내에 보면 뒤쪽에 위 둔덕이 있었고 아래쪽에 아래 둔덕이 있었죠? 이거 외울 때는 시각은 위에 있고 청각은 귀는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각은 가쪽에 튀어나왔으니까 가쪽 무릎체로 이제 이렇게 시냅스를 하고, 청각은 소리는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안쪽 무릎체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 속에 있는 달팽이 신경이 뇌줄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달팽이 신경인데요. 청각 정보를 달팽이 신경이 이렇게 뇌줄기로 들어가서 여기에 달팽이 핵과 시냅스를 합니다. 달팽이 핵이기 때문에 신경세포체들이 이제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달팽이 핵에 있는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달팽이 신경과 시냅스를 해가지고 바로 쭉 올라가서 중간내에 아래 둔덕과 이렇게 시냅스를 하게 되고요. 이 아래 둔덕에서 신경세포체하고 시냅스를 해가지고 시상에 바로 안쪽 무릎체로 이렇게 시냅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 무릎체에도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겠죠?
1차 청각 껍질이 어디 있습니까? 관자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관자엽에 41, 42 이게 브로드만 영역 1차 청각 껍질로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로가 복잡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형감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뜰신경을 통해 안뜰핵이나 소뇌로 투사한다고 그랬죠. 네, 소뇌를 그려주고, 자, 귀 속에, 자, 이 속귀에 안뜰과 반고리관이 있었죠. 달팽이관도 이렇게 있고요. 안뜰신경이, 이 안뜰신경이 이렇게 안뜰핵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안뜰핵이죠. 신경세포체가 몰려있는 것을 우리가 신경핵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안뜰핵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안뜰신경이 바로 소뇌로 들어가서 우리가 안뜰소뇌와 관련되어 있는 탈의 결절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내 몸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정보 또는 내 몸이 이렇게 회전된 정보를 이렇게 소뇌나 안뜰핵에게 정보를 전달해줘서 소뇌는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는지 내 몸이 회전됐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뜰핵으로 가는 정보가 또 소뇌로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자, 이 정보가 또 위로 대뇌로도 정보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상을 거쳐서 이렇게 대뇌로 쭉 올라가서 시상을 거쳐서 자, 1차 감각 겉질로 가서 내 몸이 기울어진 정보들을 의식적으로 대뇌는 알게 되겠죠. 자, 이때 올라가는 신경로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가는 신경로가 있습니다. 자, 척수로 가가지고 내 몸이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균형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뼈대 근육을 움직여서 이렇게 근육을 통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게 됩니다. 자, 이때 이렇게 이쪽에 있는 축삭 이름을 우리는 안쪽 세로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쪽 세로 다발이라고 하고, 이게 오름섬유입니다. 올라가니까 이제 오름섬유고요. 자, 이쪽은 내림섬유가 되겠죠. 그래서 안쪽 세로 다발의 내림섬유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안쪽에서 위아래 세로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진 이름이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3번, 4번, 6번 이렇게 3번, 4번, 6번은 안구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뇌신경핵이죠. 그래서 3번, 4번, 6번 뇌신경핵과 시냅스를 해가지고 내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안구를 움직여서 이렇게 균형을 잡거나 반사적으로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구도 이렇게 안구가 반사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과 평형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는 척수로 내려가서 안뜰 척수를 형성한다 했죠. 그래서 이 안쪽 세로 다발을 우리는 안쪽 안뜰 척수로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안뜰 척수로를 형성하고요. 일부는 안쪽 세로 다발을 형성해서 위쪽으로 투사돼서 이제 이 눈 운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안구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안구 운동을 이렇게 3번, 4번, 6번을 통해서 안구 운동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제 안쪽 세로 다발이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도 있습니다. 소뇌는 내 몸이 기울어졌는지 회전됐는지 이 정보를 알아서 다시 탈의 결절엽이 여기 있죠? 탈의 결절엽에서 이렇게 안뜰에게 정보를 줘가지고 꼭지액을 통해서 정보를 주죠. 꼭지액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줘서 다시 척수로 정보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안뜰액에서 척수로 가니까 여기도 안뜰 척수로가
되겠습니다. 이 안뜰 촉수로는 이 안쪽보다는 가쪽에 있으니까 형이상 가쪽 안뜰 촉수로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두 개 다 모두 안뜰 촉수로니까 그냥 안뜰 촉수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내 몸에 기울어진 정보를 이렇게 균형을 잡도록 촉수를 통해서 이렇게 균형을 잡도록 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이제 1번 후각신경, 그 다음에 2번 시각신경. 후각신경은 바로 관자엽으로 바로 가고, 시각신경은 가쪽 무릎치를 통해서 1차 시각 거칠 뒤통수엽으로 가고, 또 이게 일부는 중간내 위둔독으로 가서 시냅스를 한다겠죠. 이제 8번의 속기신경은 감각신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안뜰 핵이나 또 달팽이 핵으로 신경핵과 시냅스를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뜰 핵은 소뇌한테 정보를 주고 위쪽으로 가고 아래쪽으로 가고, 이 청각을 담당하는 이 달팽이 핵은 중간 내에 이제 아래둔덕으로 시냅스를 해가지고 안쪽 무릎체와 이렇게 또 시냅스를 해서 청각을 담당하는 관자엽으로 가겠죠. 청각을 담당하는 달팽이 신경은 달팽이 핵과 시냅스를 하고, 달팽이 핵에서 아래둔덕, 시상의 안쪽 무릎체, 그 다음에 1차 청각거칠로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안뜰 기관에서 이제 시냅스를 해서 안뜰 신경을 통해서 안뜰 핵과 시냅스를 하고, 이 안뜰 핵은 또 소뇌로 정보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위쪽에 시상을 거쳐서 1차 몸 감각거칠로 가고, 또 촉수로 내려가서 안뜰 촉수로로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 빠진 게 이제 3번, 4번, 6번의 안구운동 신경핵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자, 안구를 움직여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신경 중에 벌집뼈의 채판을 통과하는 신경. 자, 이렇게 벌집뼈에는 이렇게 채판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부분이 채판인데요. 자, 이 부분이 채판 구멍입니다. 그래서 이 벌집뼈에 채판을 통과하는 신경은 바로 후각신경이죠. 후각. 자, 후각신경이 이렇게 채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꿀냄새 이렇게 연상을 해서 벌집에는 꿀이 있으니까 후각 정보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나비뼈의 시각신경관을 통과하는 감각신경은, 자, 우리가 나비뼈를 이렇게 그려보면 작은 날개, 큰 날개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나비의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원형구멍과 터원구멍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자, 이쪽에 안장이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나비의 눈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관이라고 해서 시각신경관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자, 이쪽이 이제 위눈학 틈새라고 했죠? 눈학이 이렇게 있으면 눈구멍에 이제 이렇게 위쪽에 틈새가 있고 아래쪽에 틈새가 있다겠죠? 아래쪽에 이렇게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눈학 틈새라고 합니다. 자, 시각신경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신경은 나비의 눈이니까 시각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각신경이 지나가는 관이라고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죠?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방금 후각신경은 벌집뼈 채판구멍을 통과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위눈학 틈새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게 바로 3, 4, 5, 6번 이렇게 뇌신경이 이쪽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3번, 4번, 5번, 6번 뇌신경이 지나가니까, 자, 이게 5번 3차 신경은 위눈학 틈새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속귀신경은 이제 관자뼈의 속귀길이라는 곳을 통해서 지나가니까 이쪽이 해당하지 않겠죠.
자, 3번 청각과 평형 감각을 전도하는 뇌신경은 이제 청각은 속귀에 달팽이가 있고 달팽이 관에서 담당하고요. 평형 감각은 안뜰기관이나 방골이관에서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 자, 이렇게 반골이관하고 안뜰 이렇게 있고 이쪽이 달팽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속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속귀에 있고 여기에서 담당하는 신경은 속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신경을 우리는 속귀신경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8번 속귀신경입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신경 중에 감각신경이 있었죠. 1번, 2번, 8번 이런 감각신경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가능하면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이 신경이 지나가는 경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